혹시 환자 상담이 끝나고 나서 어, 나 방금 뭐 팔았나? 하는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느낌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상담의 목표를 설득해서 파트너십으로 바꾸는 것. 이게 왜 환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자는 우리에게 설득당하러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딱 이해하는 순간 상담의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분명 건강을 위한 상담인데 왜 자꾸 뭔가를 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까요? 어쩌면 우리가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부르는 그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설득의 덫이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네라는 대답을 받아내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로 이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성과 중심 모델인 거죠. 상담 끝나자마자 바로 예약 잡고 결제까지 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보다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인 겁니다. 당장의 예약이라는 그 짧은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자산, 바로 환자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는 게 바로 압박이 낳는 역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환자를 자꾸 밀어붙이는 게 결국엔 안 좋은 결과를 낳는지 환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숨겨진 비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압박이라는 게 꼭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치료가 환자분께 꼭 필요합니다. 라든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걸로 선택하세요.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이 은근히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공간을 점점 좁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환자가 조용히 있으면 동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침묵은 동의의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방어벽을 단단히 쌓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침묵은 오히려 경고등으로 봐야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설득 모델은 빠른 결정을 쫓아가지만 파트너십 모델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정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 자체가 단기적인 판매가 아니라 환자의 깊은 이해와 확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쌓아가는 신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설득의 세계에서 파트너십의 세계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담 스킬 몇 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철학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여정에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거죠. 숫자 1.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파트너십 모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자는 딱 한 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환자. 우리의 모든 노력은 환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데 맞춰져야 해요. 이 상담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환자여야만 합니다. 제가 이 원칙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요. 이게 진짜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상담의 목적을 설득에서 결정 지원으로 바꾸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과정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담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존중은요, 내가 가진 카드를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자에게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까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때 환자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우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결정은 환자분께서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정말 마법 같은 문장이에요. 상담의 권력 구도를 순식간에 바꿔버리거든요. 이건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환자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 그 자율성을 온전하게 되돌려주는 가장 존중하는 표현인 거죠. 환자분들에게는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속도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혹시라도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 순간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을 실행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상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주도권을 완전히 환자 쪽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말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도 모르게 환자를 압박하는 말들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차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은 환자가 생각할 시간을 그냥 빼앗아버리고 마음속에 방어벽을 치게 만들죠. 대화의 문을 쾅 닫고 환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질문은 뭘까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요? 이 질문 하나로 초점이 압박에서 지원으로 확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대화를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게 만들잖아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설득하는 사람에서 돕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명확한 예시가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건 딱 봐도 거래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이 더 편하게 느껴지세요? 라고 물으면 이건 파트너십이 되죠. 이 미묘한 단어 하나의 차이가 환자를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꾸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눈앞의 결과를 쫓아서 설득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 즉 파트너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상담이 끝났을 때 내가 결정했다라고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의료진인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환자일까요? 진짜 성공은 아마 그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담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